네, 11월 7일 월요일 이번 주 첫 거래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통해서 오늘 남은 오후장 대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11월 들어서 우리 증시가 계속해서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네. 있는데요. 일단 가장 큰 이유가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그렇죠. 또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맞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외국인이 순매수 기조를 이어갈까요? 제가 2주 전쯤에 이제 달러 인덱스를 놓고 과연 이제 달러를 들어올리려면 어떤 재료들이 나와야 될까 이런 의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네. 실제로 이제 달러의 이제 하방 압력이 저는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제 미국 연준의 이제 긴축 강도는 약해질 수밖에 없고, 물론 이번에 이제 금리의 상단이 더 높아질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네. 그건 이제 나중에 문제고 당장은 속도 조절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연말까지 봤을 때 달러 인덱스가 이제 더 치고 올라갈 만한 이제 요인이 없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좀 빠르게 하락 조정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오늘 장중에 1,407원 9원 정도까지 조정이 좀 들어오면서 원화 강세라는 건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외국인들의 이제 순매수가 계속해서 좀 이어진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 중화권 시장의 불확실성, 오늘도 상해 증시는 소폭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고 항생지수 1% 내외 정도로 이제 반등은 좀 들어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진핑 주석 사면임 결정되고 난 이후에 이런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해서 신흥국 시장 내에 이제 자금 조정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도 떨어지겠다. 한국 증시 이제 주가 많이 빠진 종목들 워낙 많이 있으니까 밸류에이션 매력도 부각이 되겠다. 우리 시장으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금 외국인들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게 가장 좀 결정적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이제 고용지표 발표돼 가지고 다들 또 주목을 좀 했었잖아요. 특히나 FOMC 회의 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의 상단이 어딘지 모른다. 지금은 이제 속도 조절이 아니라 이제 피벗을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 기준금리 인하를 논할 단계가 아니다. 시기상조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지금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고용지표와 물가지표가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서 연준의 이제 목표금리 상단이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고용지표 상당히 많이 좀 관심을 좀 가졌었는데 시장 예상치가 한 20만 건 정도 신규 고용을 예상했는데 결과는 26만 1,000건 정도 나왔어요. 예상치보다 지금 30%가 더 많이 나온 건데도 불구하고 미국 나스닥 지수가 급반등을 했다라는 거. 전월 대비해서는 고용이 그래도 둔화된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실업률도 조금 더 높아진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아전인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의 이제 시장에 좀 유리한 쪽으로 계속해서 재료들을 해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목요일로 예정되어 있는 CPI 지표 발표거든요. 네. 만약에 CPI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도 저는 지난 금요일 날 고용지표 발표될 것과 거의 유사한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여져요. 물가 상승률이 전월보다 더 높아지지만 않는다면 그래도 물가는 계속 지금 4개월, 5개월 연속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 라고 이제 분명히 해석을 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가 상승률은 둔화되고 있고 고용지표도 앞으로 조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게 메타 플랫폼스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대규모 감원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고, 또 미국에서 지금 이게 약간 정치적인 이슈까지도 쟁점이 좀 되고 있는 게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고 나서 그냥 느닷없이 직원들을 지금 감원한다라는 통보를 일방적으로 해버렸어요. 수십만 명의 이제 직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버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고용 감축, 제가 분명히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를 할 때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이렇게 둔화되면 내년 고용 전망이 분명히 안 좋아질 거다. 이게 어찌 보면 절대 주식시장에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왜 자꾸 제가 악재성 이슈를 얘기를 하냐면 지금은 악재가 나와야 시장이 올라간다라는 거.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연준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포함해가지고 연준 위원들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는 이제 고집을 꺾으려면 지표가 부러져야 돼요. 그쵸. 그 지표가 부러지는 게 이제 고용지표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감안을 한다면 저는 이번 주도 우리 국내 증시 무난한 또 상승 흐름이 나타날 거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지난주까지는 코스피 시장 위주로만 지수가 움직였다면 이제는 코스닥 시장도 같이 따라갈 수 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이 또 예정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코스닥 일봉 차트 여러분들 한번 열어보시면 이게 주가가 거의 3주 동안에 움직이질 않고 완전히 이제 바닥에 들러붙어 가지고 옆으로 지금 들어 누워버리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분명히 옵션 만기를 전후로 해가지고 변곡점이 나온다. 변곡점이 나온다는 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상방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종목의 흐름도 옆으로 많이 들어눕고 하방 경직선이 만들어지고 나서
반등이 딱 들어오면 장대 양봉 만들면서 크게 올라가잖아요. 코스닥 지수도 그런 식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 코스피하고 비교를 해보면 코스피 지수도 한 2주 전에는 이런 식의 이제 박스권 흐름이 계속 나오다가 이 상단을 뚫고 난 이후에 2,300포인트를 딱 뚫어버리니까 그때부터 추세적인 상승 흐름이 쭉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코스닥도 아마 코스피가 움직인 요 궤적대로 옵션 만기일 전후로 시장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저는 뭐 환율도 하락하고 외국인들 수급 들어오고 시장의 이제 재료들도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상황을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계속해서 좀 흐름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남은 오후장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대비 전략을 세워서 장을 대응해봐야 될지 한 줄 평으로 남겨주신다면요. 네, 방금 말씀드린 건 이제 시장 전체적인 이제 얘기를 해드린 거고 강론으로 들어가면 저는 가장 좀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결국은 전기차 자율주행 요 이슈와 관련된 키워드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장 한 줄 전략은 애플과 삼성이라고 한 줄 전략을 좀 세워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애플과 삼성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워요. 애플은 뭐 스마트폰도 만들고 컴퓨터도 만들지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컴퓨터 외에도 가전제품부터 해가지고 5G 통신 장비 등등 하는 일이 워낙 많고 그리고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보면 사실 삼성이 애플에 비하면 아주 작은 종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비교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 애플이 12월 말까지 애플카 프로젝트 팀을 이제 재구성한다라는 거. 제가 지난주에 잠깐 요 부분 코멘트를 좀 해드렸었는데 애플카와 관련된 이슈가 강하게 좀 부각될 수 있다. 연말 연초에.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도 이제 전장 사업 부문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이라든지 전장 관련된 종목들을 오늘 오후장에 선점하는 전략으로 좀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후장 한 줄 전략을 애플과 삼성이라는 키워드로 제시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남은 오후장에는 자율주행과 전장 관련 종목에 주목해보자라는 한 줄 평 들어봤습니다. 또 관련해서 우리 영미 매니저께서 두 가지 종목을 픽해 오셨으니까요. 잠시 원샷 원킬 종목 시간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영미 매니저께서 편입해 주셨던 종목들을 리뷰해 볼 텐데요.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11월 4일에 편입했던 모트렉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2%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섹터의 대표적인 수혜주잖아요. 그렇죠. 10% 수익이 났네요. 맞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장 초반에 주가가 한 6% 넘게 이제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지난주에 15,800원에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 고점 대비하면은 딱 10% 정도 지금 수익이 기록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모트렉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방금 제가 오후장 한 줄 전략에서 간단하게 언급드렸던 애플카 프로젝트 팀이 연말까지 이제 재구성된다. 그러면 뭔가 이제 결과물이 나올 때가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 하나 설명 좀 드렸었고 그다음에 KB증권이 애플카 최적의 파트너가 LG그룹이 될 수 있다라는 산업 분석 리포트를 내놨다는 거.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현대차가 이제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레벨 4 솔루션을 탑재한 로보 셔틀을 이제 국회에서 시범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얘기들을 좀 해드렸고 오늘 오전에 또 모트렉스가 또 하나 이제 재료가 나온 게 사실 모트렉스 제가 기업 분석을 해드리면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많이 있어요. 그 많은 종목들 중에서 유일하게 분기 기준으로 지금 1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회사는 모트렉스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160억이 나온 거예요. 전년 동기 대비하면은 영업이익이 무려 이제 80%나 급증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쌍용차 쪽으로 배터리 팩 이제 장기 공급 계약과 관련된 이슈도 좀 있었고 자회사 전진 로봇 건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기계장치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현대건설기계 포함해가지고 기계장치 종목들 실적도 워낙 좋고 주가도 아주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이제 호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모트렉스는 아직도 좀 저평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난 2분기 때도 1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3분기 때는 160억 정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가장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18,000원짜리가 어찌 보면 직전 고점이기 때문에 제가 1차 목표가를 18,000원을 말씀드렸는데 18,000원까지만 가더라도 한 15% 정도 지금 수익이 되거든요. 근데 18,000원을 뚫고 나면 오히려 더 화끈하게 전고점까지 이제 슈팅이 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1차
1차 목표 가격은 18,000원이지만 2만 원 이상까지도 중장기 목표가를 충분히 설정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뭐 지금도 저는 관심을 가지셔도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해드렸습니다. 네, 일단 먼저 모트렉스는 18,000원 목표가를 뚫는지를 일단 먼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달성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 리뷰는요. 큐브 엔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8일에 저희가 편입했었는데 지금 환율이 내려가면서 성장주 섹터가 다시 한번 또 네.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이제 매수에 8%의 수익이 나는데 이 종목 목표가까지 계속 홀딩할까요? 네, 이 종목도 여전히 이제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달러 인덱스 떨어지고 결정적으로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조금 더 떨어져 줘야 돼요. 만약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 3.8%대까지 하락이 좀 들어온다라고 하면 성장주에 대한 이제 수급 심리는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대형주 위저의 이제 분명히 수급이었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뭐 삼성전자라든지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계 장치라든지 항공주들,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많이 빠져 있는 대형주들 위주로 이제 저가 매수가 조금 들어왔었는데 실제로 이제는 시장 분위기가 조금 터닝이 좀 되면서 이런 성장주들도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큐브엔터 주목을 좀 해보시라는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2만 원 말씀드렸지만 목표가를 제시해드릴 때 제가 다 정고점 정도 근처로 제시를 해드리는데 오히려 정고점을 뚫으면 그때부터 또 신고가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1차 목표가 2만 원 한번 돌파가 되는지 잘 지켜보시면서 뭐 여자아이들이 요즘에 워낙 잘 나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뮤직비디오도 뭐 1억 뷰 충분히 이제 넘어섰고 그 다음에 이제 앨범 판매량도 지금 꾸준하게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자아이들의 어떤 기대감 그리고 이제 지금 큐브엔터가 본격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는 NFT 사업 요 두 가지의 이제 모멘텀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큐브 엔터까지 우리 영미 매니저께서 편입해 주셨던 종목들 한번 리뷰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 종목 상담 한 가지 짧게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NC소프트 72만 원에 매수하셨고 네. 평단가까지 올까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평단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NC소프트가 72만 원까지 올라가려면 삼성전자 10만 원 넘어가야 돼요. 아, 그래요? 되게 어렵겠죠. 그래서 현실적인 목표를 잡는 게 중요하다. 지금 바닥에서도 거의 한 30%가 올라왔기 때문에 많이 살아난 거거든요. NC소프트는 한 47만 원 정도를 중기관점으로 단기 목표가로 보시고 그 정도 자리까지 올라가면 좀 털어낸다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하시고요. 크래프톤이라든지 NC소프트 같은 이런 종목들이 뭐 딱히 아주 좋은 이슈가 있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낙폭과대 종목들 쪽으로 지금 매수가 좀 들어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카카오뱅크 실적 발표하고 나서 꽤 강하게 반등이 들어왔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현실적인 목표가를 잡고 대응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지적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 NC소프트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혹시나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샵 2034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오후장에 우리가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원샷 원킬 종목 두 가지 종목. 아까 한 줄평으로 이제 애플과 또 삼성, 자율주행과 전장 관련주에 주목해보자라고 하셨는데 많은 종목 중에서 또 두 가지 종목을 픽해오셨잖아요. 첫 번째는요? 요 종목을 제가 이제 작년 연말에 한번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거의 1년 만에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9,900원 현재가로 LG전자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요? 아까 제가 한 줄 전략으로 이제 애플과 삼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애플 수혜주 하나, 지금 LG전자 말씀드리고 삼성 수혜주 하나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거거든요. 결국에는 LG전자가 애플과의 가장 좀 중요한 파트너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실제로 지금 지난주에 나왔던 이제 산업분석 리포트의 핵심은 뭐냐면 애플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근데 애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이제 소프트웨어, 결국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라든지 이 전장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 기술을 구현해줄 하드웨어 기업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LG 그룹을 보시면 전기차가 배터리를 장착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배터리 만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장 부품 만드는 LG 마그나, LG 전자 있죠. 그리고 이제 LG 이노텍이 카메라 모듈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만들어내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껍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금 LG그룹에서 다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협력을 한다라고 하면 딱히 기술 유출 걱정 없이 LG그룹과 협력 관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가장 저는 핵심적인 이제 계열사로 LG전자를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실제로 이제 작년 연말 올 초에 애플과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될 때 LG전자 주가가 워낙 좀 강하게 상승을 좀 했었어요. 그 LG전자 주가가 이제 움직였던 이제 시점이 바로 이제 2020년 말 2021년 초 뭐 이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주가가 무려 이제 20만 원 넘어서까지 이제 올라갔었다가 작년부터 이제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조금 침체를 겪은 거거든요. 최근에 사실 LG전자가 가전 쪽은 분명히 안 좋아지긴 해요. 코로나 이제 특수가 좀 사라지면서 TV라든지 이제 가전제품 수익성은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이제 하이엔드급의 이제 가전제품은 꾸준하게 지금 판매가 되고 있어서 아주 급격하게 쇼크 수준으로 지금 실적이 뭐 감소하는 건 아니고 눈에 띄는 건 결국은 전장 부분이에요. 지난 2분기에 이어서 3분기 때도 전장 부분이 흑자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LG전자와 LG마그나의 이제 시너지가 본격화되고 있다. 사실상 가전 쪽보다는 이제 LG전자를 전장 사업부를 이제 더 주목을 해야 되는 시대가 분명히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전지 소재 종목이나 부품주들도 그래요. 원래 본업으로 평가를 계속하다가 어느 순간 매출액이 이제 2차 전지 쪽 매출이 뛰어넘어 버리면 밸류에이션을 2차 전지 쪽의 밸류에이션을 받으면서 주가가 아주 강하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최근에 미래나노텍이라든지 금양 같은 이런 기업들이 본업과는 전혀 상관없는 2차 전지 쪽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3배, 5배씩 이제 급등한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결국 LG전자도 여러분들이 아주 무거운 종목이고 요즘에 이제 가전이 별로 재미없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시지만 LG전자는 이제 더 이상 가전 기업이 아니고 전장 기업, 이제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부품주 그리고 이제 전장화와 관련된 이제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로 이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LG전자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주가는 조금 무겁게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한번 도전해볼 만한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닥은 확실하게 지금 탈피를 하면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거래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고 애플과 이슈가 이제 본격화되면 더 탄력적인 흐름이 나올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해요. 그래서 매수 가격은 99,0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1만 원 정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요. 요게 이제 장기 목표가가 아니에요. 저는 단기로 11만 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를 일단 11만 원 정도 잡아드리고요. 손절 가격을 8만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원시아 원킬 종목은 LG전자였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우리 영미 매니저님 평소에 대형주 편입 잘 안 하시는데 그러니까요. 오랜만에 LG전자를 네.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가전보다는 앞으로 전장 사업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편입해 주셨습니다. 네. 목표가 11만 원 도달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삼성 관련 종목이라고 하셨는데 네. 어떤 종목일까요? 삼성 관련 이제 전장 수혜주를 또 가져왔어요. 결국은 애플이 애플카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삼성도 전장에 저는 미래 승부수를 던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준비해온 종목이 수혜주가 좀 될 수 있겠다. 5,310원 현재가로 오디텍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제가 이런 식의 이제 좀 스몰캡 종목들, 성장 섹터의 종목들 위주로 이제 말씀을 주로 드리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오디텍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생소한 종목일 수 있는데 어떤 기업인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삼성그룹의 이제 싱크탱크라고 하는 게 삼성종합기술원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삼성 글로벌 리서치라고 하는 이제 기관으로 이름이 좀 바뀌었는데 이 삼성 글로벌 리서치가 전장 사업과 관련된 관련 팀을 신설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가장 먼저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했던 종목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오디텍이에요. 그게 10월 24일 날 보도가 된 내용이거든요. 10월 24일 날 보도가 되자마자 오디텍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 만들면서 상당히 강하게 튀어 올랐잖아요. 네. 이날 이제 장대 양봉으로 튀어 올라가고 나서 한 2주 동안에 지금 고가 위치에서 딱 종가를 지지를 좀 해주면서 절대 밀리지 않고 가격이 딱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보시는 것처럼 1,000만 주가 넘는 이제 거래가 붙어가지고 상당히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만약에 이때 들어왔던 수급이 빠져나갔다면 주가가 아무래도 좀 흘러내렸겠죠. 근데 지금 이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바닥이 딱 지지가 좀 돼주면서 다시 한번 지금 상승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들어왔던 대량 수급이 여전히 지금 빠져나가지 않고 그대로 딱 붙어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흐름을 보면 요때 들어왔던 수급들이 털고 나가기 위해서라도 한 번 정도는 더 강한 거래가 한번 붙여줄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요런 전형적인 이제 패턴을 만드는 걸 고가놀이라고 하거든요. 바닥에서 아주 강하게 한번 튀어 올려놓고 가격을 유지를 시키면서 거래를 확 줄였다가 다시 한번 이제 거래를 붙이면서 주가를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왜 오디텍이 삼성의 이제 전장 수혜주냐? 요 회사가 이제 본업이 자동차 전장에 들어가는 광
강 센서를 이제 주로 만드는 회사거든요. 특히 그 중에서 이제 LED 핵심 부품인 제너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 점유율 지금 90%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지금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요 제너 다이오드를 삼성그룹에 이제 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삼성그룹이 이제 전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소재와 부품을 납품할 수 있는 전장 수혜주로 오디텍이라는 종목이 주목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승진이 됐잖아요. 이재용 이제 회장이죠. 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태원 참사 때문에 국가 애도 기간이어가지고 삼성그룹 전체적으로 이제 회장 취임 뭐 기념행사도 전혀 없었고 그 이후에 이제 경영행보도 아예 이제 미뤄졌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경영행보가 진행이 좀 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삼성이 지금 주력을 삼고 있는 로봇과 제약바이오 그리고 전장 사업 부문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될 수 있다. 그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선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6,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한 15에서 20% 정도 목표가 잡아보고 대응을 한번 해보고요. 손절 가격은 4,6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삼성의 수혜주로 오디텍을 편입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6,000원 도달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오후장에서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